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무려 4번을 우승하고 유로도 2번이나 제패한 명실상부 축구 강국입니다. 축구 커리어 최강국을 뽑으라면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와 함께 항상 꼽히는 팀이며 월드컵 결승 진출을 5회 이상 하고 3회 이상 우승한 단 4팀 중 하나이죠. 여기에 세리에 A라는 유럽 4대 리그 중 하나를 갖고 있으며 최근 열린 유로파 리그에선 세리에 A의 아탈란타가 무패 행진을 달리던 독일의 레버쿠젠을 3대 0으로 압살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파랑색 유니폼을 입어 아주리 군단이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는 조직력을 중심으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해 상대를 제압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아주리 군단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21세기 첫 국가 대항전인 유로 200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 당시 세리에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탈리아 선수들이 포진된 시기였기에 확실히 기대치를 받았었죠. 당시 세리에 A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이탈리아의 21세기 두 번째 메이저 대회는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유럽 지역 예선을 6승 2무 무패 조 1위로 뚫어낸 이탈리아의 라인업을 화려했습니다. 골키퍼엔 부폰이 있었고 수비수엔 주장 말디니와 네스타, 칸나바로, 파누치, 미들진의 자네티, 잠브로타, 토티, 공격진은 인자기와 비에리가 버티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쿼드였습니다. 감독은 유벤투스 감독으로 6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등 총 1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명장 트라파토니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우승 후보였죠. 본선 조별리그에서 에콰도르, 크로아티아, 멕시코와 한조가 된 이탈리아는 첫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만납니다. 이탈리아보다 한 수 아래였으나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이기고 2위로 월드컵에 진출한 돌풍의 팀이었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는 강력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에콰도르를 조직적인 수비로 틀어막은 이탈리아였고 토티의 환상적인 패스와 비에리의 피지컬은 상대 수비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에리가 2골을 넣으며 2대 0으로 쾌조의 출발을 한 이탈리아의 조별 예선 통과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상대는 크로아티아. 후반 9분 비에리의 헤딩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전반 24분 네스타의 부상으로 대신 들어간 마테라치가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놓쳐 동점골을 허용하더니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상대 마킹에 실패하면서 역전골까지 허용해버리죠. 이 실점에 모두 관여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마테라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반격했으나 토티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굴절되며 불운이 따랐습니다. 간신히 인자기가 한 골을 넣은 것 같았으나 상대 수비를 잡아당기며 취소되었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여담으로 크로아티아는 1942년 이후 이탈리아에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의 다음 상대는 멕시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자력 16강이 가능했고 비기면 다른 경기에 따라 탈락하는 상황. 어서 선제골을 넣고 승리를 챙겨야 됐으나 전반 34분 선제골까지 먹히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이탈리아. 다행히 후반 39분 델 피에로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비기게 되었고 에콰도르가 크로아티아를 잡아내며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16강 진출에 성공은 했으나 고민이 많아지는 조별리그였죠. 수비진은 경기당 1실점을 허용하며 카테나치오의 명성을 구겼고 델 피에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득점을 모두 비에리가 기록한 것도 아쉬운 점이었죠.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로 16강에서 만난 상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 1위로 기세가 한껏 오른 대한민국이었죠. 그러나 이탈리아 비에리가 선제골을 넣으며 승리가 눈앞에 있던 후반 43분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으며 연장으로 끌고 가더니 후반 12분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으며 이탈리아는 16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는 경기가 이때 탄생했죠. 경기 내용적으로 대한민국이 유효 슈팅을 뽑게 이탈리아가 6개로 치열했고 옵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탈리아의 공격을 묶은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승리의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찬스들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탈리아는 유로 2004에서 재기하고자 했으나 다득점에서 밀리며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죠. 절치부심하고 맞이한 2006 월드컵. 공격수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는 질라르디노, 루카토니, 브로소 등 새로운 얼굴들을 선발하며 반전을 꾀합니다.
여기에 레지스타, 피를로까지 합류하며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조 1위로 16강에 오른 이탈리아는 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주의 감독이 거스 히딩크, 2002년의 악몽을 벗어나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양팀은 0대0으로 치열하게 맞섰죠. 그런데 후반전 마테라치가 퇴장당하며 호주 쪽으로 경기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그로소가 루카스 닐의 태클을 피하다 닐의 상체에 걸려 넘어졌고 심판은 그대로 PK를 선언하죠. 주 5심으로 밝혀진 이 판정으로 이탈리아는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8강 상대는 우크라이나. 잠브로타의 중거리 슛과 토니의 멀티골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탈리아.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던 이탈리아도 셰브첸코를 중심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으나 이탈리아에는 수문장 부폰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부폰에 막히며 살리지 못하죠. 그렇게 3대0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한 이탈리아의 4강 상대는 홈팀 독일이었습니다. 역시 유럽 축구 터줏대감들답게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는 양팀. 독일은 포돌스키가 결정적인 슛을 때렸으나 부폰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쳐내며 선제골의 기회가 무산됩니다. 아주리 군단의 미친 방패는 상대에게 골을 허락하지 않았죠. 8강에서 체력을 많이 소진하며 힘들었던 독일은 점차 집중력이 떨어졌고 이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를로의 노룩 패스가 그로소에게 가서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만들어내죠. 급해진 독일이었지만 델피에로가 추가골을 넣으며 그대로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독일은 2016 유로 전까지 이탈리아를 만날 때마다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결승 상대는 프랑스. 경기 시작 7분 만에 PK를 얻은 프랑스는 지단이 파넨카 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10분 만에 마테라치가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죠. 상대의 골문을 지속적으로 노렸으나 양팀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연장 후반 5분 지단이 마테라치의 가슴에 박치기를 하였고 심판은 그대로 지단에게 레드카드를 줘버리죠. 나중에 지단이 박치기를 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지단을 마크하던 마테라치가 유니폼을 잡아당기자 지단은 그렇게 내 유니폼이 갖고 싶으면 경기가 끝나고 주겠다라고 도발했다 합니다. 그런데 마테라치가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으로 응수하며 지단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박치기를 시전하죠. 확실히 마테라치는 어그로를 끄는데 도같은 수비수였습니다. 살인 태클도 서슴지 않았고 트래시 토킹은 기본에 심판이 안 보이는 곳에서 상대를 쳐버리는 등 이 분야의 도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안정환도 페루자에 있던 시절 마테라치가 마늘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어 싸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승부를 내지 못한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5명 모두 이탈리아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트레제게가 실축을 했고 이탈리아는 프랑스를 꺾으며 통산 4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24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였으며 98 프랑스 월드컵 8강전 유로 2000 결승에서의 패배를 깨끗이 서력한 우승이었죠. 리피는 자신이 명장임을 스스로 증명했고 월드컵 우승 버프로 칸나바로는 발롱드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선수로는 로베르토 바조 이후 13년 만의 수상이었으며 마티아스 잠머 이후 10년 만에 수비수가 발롱드르를 수상했죠. 칸나바로 이후 수비수 발롱드르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득점자가 2명이었던 것에 반해 2006년엔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갔던 것도 우승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이탈리아는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후 아주리 군단이 겪게 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말이죠. 2006 월드컵 챔피언 이탈리아는 유로 2008을 준비합니다. C조에 배치된 이탈리아가 만난 상대는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시작부터 죽음의 조였습니다. 하지만 2006 월드컵 우승 멤버는 아직 건재했고 유로 예선 마지막 경기 10경기 9승 1무로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차전 상대는 네덜란드. 30년간 네덜란드에 패한 적이 없었던 이탈리아였지만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끌려가게 되죠. 이탈리아는 만회를 노렸으나 네덜란드엔 반대사르가 있었고 침착하게 역습을 전개하던 네덜란드에 추가골까지 허용합니다. 3대0 패배. 칸나바로를 부상으로 잃은 포백 라인은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루마니아전은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 선발 라인업을 대폭 교체하며 이탈리아는 승리를 다짐합니다.
페로나와 토니가 연속슛으로 골문을 두드렸으나 상대 키퍼의 손에 막혔고, 전반 39분 키엘리니가 헤딩슛을 연결했으나 로본치 키퍼가 골대위로 걷어냈습니다. 이번엔 코너킥을 토니가 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로본치 키퍼의 슈퍼세이브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격했으나 소득 없이 전반전을 마친 이탈리아는 오히려 상대에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잠브로타가 부폰에게 헤딩으로 패스한 볼을 무투가 손쉽게 가로채서 어이없는 선제골을 내주고 말죠. 벼랑 끝까지 몰린 이탈리아는 곧바로 파누치가 동점골을 넣어 희망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파누치가 루마니아 디커의 목을 잡아당겨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죠. 다행히 부폰이 선방하며 최악의 상황은 면합니다.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고 이탈리아는 1무 1패를 기록하며 공동 3위로 추락합니다. 이제 남은 건 프랑스전, 월드컵 결승 리매치로 토너먼트 진출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카사노 토니를 투톱으로 출전시키며 변화를 줍니다. 경기는 전반 7분 리베리가 무릎 부상으로 실려나가며 이탈리아의 분위기가 조금씩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토니가 아비달의 퇴장과 PK까지 유도하며 기세를 잡죠. 그리고 피를로가 PK를 성공시키며 1대0으로 이탈리아가 리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득점 없이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이탈리아는 후반 7분 피를로를 빼고 암브로시니를 교체 투입해 굳히기에 나섭니다. 그런데 데로시가 찬 프리킥이 앙리에 발에 맞으며 골대 오른쪽으로 굴절되어 들어갑니다. 벤제마가 회심의 가마차기를 시도했으나 부폰의 슈퍼세이브에 막혔고, 경기는 2대0 이탈리아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루마니아가 네덜란드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이탈리아는 간신히 8강에 진출하죠. 8강 상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토너먼트 징크스에 시달리는 스페인이었으나 이번엔 달랐죠. 이니에스타, 사비, 토레스, 파브레가스, 라모스, 실바, 카시아스, 푸열 등 화려한 멤버들의 전성기는 시작되고 있었고, 조별 예선 3승으로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를로는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스페인은 다비드 비아와 페르난도 토레스 투톱을 내세워 골문을 노렸고, 이탈리아는 측면 돌파에 이어 토니의 높이를 이용하는 역습을 구사했습니다. 전반 슈팅 수는 10대2로 스페인이 앞섰으나 서로가 강팀임을 알기에 경기에 신중함이 느껴졌고, 연장 전후반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유율, 슈팅 수, 유효 슈팅이 압도적으로 앞선 스페인이었으나 마무리가 부족했죠. 결국 승부처기로 간 경기는 카시아스, 부폰 두 수문장의 대결로 가려지게 됩니다. 양팀 모두 첫 번째 키커가 성공했으나 이탈리아 두 번째 키커 데로시가 카시아스 선방에 막히며 균형은 깨지죠. 네 번째 키커로 나선 디나탈레도 카시아스의 선방에 막히며 5명 중 4명이 성공한 스페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강팀이긴 했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한 이탈리아는 8강에서 짐을 싸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도나도니 감독을 경질하고 월드컵 우승을 이끈 리피를 복귀시키며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추첨에서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뉴질랜드와 한조가 된 이탈리아는 역대급 꿀조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도 8개 조 중에서 가장 16강 진출팀 예측이 쉬운 조라고 평가했죠. 이탈리아의 첫 경기 상대는 파라과이였습니다. 허리를 완벽히 장악한 이탈리아는 좌우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파라과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수비진은 효율적으로 파고들지 못했고,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이탈리아는 파라과이의 알카라스에게 헤딩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만회골을 노렸으나 실패하며 전반은 종료됐고, 후반 15분 카모라네시를 투입하며 변화를 가져가죠. 다행히 후반 18분 데로시가 코너킥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동점을 만듭니다. 이후 공격수 디나탈레를 투입하며 역전골을 노리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교체의 효과를 본 이탈리아가 유효 슈팅을 올리며 승리 가능성을 높였지만, 파라과이 키퍼 바야르의 선방과 파라과이 수비진의 움직임력으로 득점에는 실패. 결국 1대1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던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다음 상대는 뉴질랜드. 조 최약체로 평가받는 뉴질랜드였기에 이탈리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전반 7분 뉴질랜드의 프리킥이 미끄러진 칸나바로의 허벅지에 맞고 골절. 이 볼을 뉴질랜드의 스멜츠가 그대로 받아 슈팅하며 선제골을 넣어버립니다. 곧바로 재정비한 이탈리아는 전반 29분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얻어내 PK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공격을 퍼부었으나 뉴질랜드가 템백으로 주저앉았고, 상대 키퍼의 인생 경기를 만들어줄 정도로 골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수비진은 뉴질랜드 공격수의 몸싸움에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죠. 후반 39분에는 크리스 우드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비껴가며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여기에 현직 은행원인 앤디 베런을 교체 투입하며 이탈리아의 굴욕을 선사하는 뉴질랜드. 이탈리아는 또다시 비기며 조별리그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다음 경기 슬로바키아전은 무조건 잡고 봐야 하는 상황. 이탈리아는 전반 초반부터 공격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의 역습에 당하며 또다시 선제골을 허용하죠. 이번 대회 3경기 연속 선제골을 허용하는 이탈리아.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정말 멘탈이 터져버린 이탈리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만회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전반전은 그렇게 종료되고 맙니다. 후반전 부상 회복이 덜 된 피렐로마저 투입하며 초강수를 두는 리피 감독. 후반 21분 퀄리아렐라가 발리슛을 날렸으나 골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애매한 곳에서 빠져나옵니다. 당시엔 라인 판독기가 없어서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했죠. 여기에 후반 27분 비텍이 추가골까지 넣으며 이탈리아의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탈리아는 이때부터 맹공에 나섰고 디나탈레가 만회골을 넣으며 스코어는 2대1, 남은 시간은 10분. 그런데 후반 43분 호프네크가 찍어찬 볼이 득점으로 연결되며 스코어는 다시 3대1로 벌어집니다. 이탈리아가 추가 시간 1분에 만회골을 넣었으나 페페의 마지막 오른발 슛은 헛발질이 되었고 경기는 종료됩니다. 요하네스 대첩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는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의 우승 꼴찌 탈락으로 마무리됩니다. 리피 감독의 노장 중용은 매경기 선제골을 내줘버리는 녹슨 빗장이 되어 있었고 부폰의 부상으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잃은 것이 탈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아주리 군단 암흑기의 시작에 불과했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에 밀려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버립니다. 2018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스웨덴의 일격을 당하는 지역 예선 탈락이라는 굴욕까지 겪어버리죠. 2022년 재기를 노렸으나 이번엔 북마케도니아의 버저비터골을 헌납하며 다시 지역 예선에서 탈락해버립니다. 유로 2020에서 우승했으나 이탈리아의 월드컵 잔혹사만큼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뒤 펼쳐지는 북중미 월드컵, 이탈리아는 그동안의 굴욕을 씻고 카테나 치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